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유망한 화가 차진우와 또 배우의 꿈을 가진 정모은 두 사람의 사랑을 다룬 클래식 멜로물이죠. 소리 없는 세상의 아픈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가진 화가 차진우에게 사랑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글처럼 손으로 말하는 화가와 마음으로 듣는 배우가 서로 만나는 이야기죠. 에피소드 1은 인사였고 에피소드 2는 울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 한 편과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번 영상은 이 드라마 1화와 2화 전체 리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의 꿈을 가진 정모은은 스튜어디스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33살의 나이에 배우의 꿈을 갖게 되죠. 스튜어디스를 그만둡니다. 단역과 보조 출연을 근근히 해가는 정모은인데 제주 촬영에서 딱지를 맞게 되면서 그리고 차진우를 만나게 되죠. 차진우는 청각장애를 가진 화가입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고 또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우를 모은이 극적으로 구해주게 되죠.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차진우였고 또 화재 현장에 대한 어릴 적의 트라우마에 빠졌던 진우였죠.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불안정했던 정모은이 차진우를 만나면서 점차 호감을 갖게 되고 관계가 발전을 해가죠. 하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로 가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우연하게 마주치게 되면서 관계가 발전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특별한 소재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제외하는 거죠. 두 사람의 직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우의 직업은 화가예요. 화가는 그 장면과 순간을 캔버스에 담죠. 진우는 눈으로 소리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세상과 단절된다고 하죠. 눈이 감기는 그 순간은 세상과 끊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림은 진우가 눈으로 읽던 세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깜빡일 필요가 없죠. 그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담긴 세상이고 소통이죠. 그림으로 남겨지면 깜빡임도 없어서 단절되는 것도 없습니다. 진우가 그렸던 모은의 모습은 그녀와 단절되지 않은 영원한 메시지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모은은 배우가 꿈입니다. 배우는 대부분 소리로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직업이죠. 더구나 배우는 진실이 아니라 또 모방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흉내내고 전달할 뿐이죠. 그녀는 왜 스튜어디스를 그만뒀을까? 스튜어디스로 웬만한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던 강한 맷집을 가진 자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었는데요. 그걸 모으는 어느 날 이상 기류가 찾아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향이나 속도나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다고 표현을 하죠.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이겠죠. 배우라는 꿈을 정하고 목적지를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 순간 흔들리고 불안하죠. 나는 지금 안전한가? 그게 모은의 정체성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삶이고 열심히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죠. 배우가 너무나 하고 싶은 모은이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허락되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겉돌게 되죠. 진우가 화가라는 직업이라면 작가는 왜 배우라는 직업을 모은에게 부여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직업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진우는 그림으로 그려야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가오지 않고는 자기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진우가 눈을 깜빡거리며 부지런히 자기가 다가가야만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다가와주면 좋겠지만 진우에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배우도 비슷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살지만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죠.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모방하고 흉내내는 방식이 배우잖아요.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지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죠. 청각장애 화가였던 진우와 배우를 하고 싶었던 모은은 그런 비슷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소리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죠. 화가의 그림 같은 배경 그리고 연인의 마음속 나레이션이 전부입니다. 말을 생략하고 눈으로 봐야 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마다 각자의 언어로 읽어내야 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진우가 말한 대로 눈으로 우리도 읽어가는 거죠. 배우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시 한 편을 보는 것 같다고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기막힌 매력도 두 사람의 나레이션이죠. 절제되고 함축된 언어들, 그게 시 같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특히 이화 울림편에서 마지막에 했던 차진우의 내레이션은 참 아름답죠.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듣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모운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악보, 소리의 기억, 그리고 진동과 울림이라고 말해줍니다. 우연치 않게 음악회를 같이 못 가게 됐을 때 모운이 가만히 노래를 부르면서 차진우의 손을 모게 됩니다. 울림을 느끼도록 하죠. 그때 차지훈의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나는 눈으로 소리를 읽는다. 눈이 깜빡일 때마다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찾아온다. 몇 초에 한 번씩 세상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그 짧은 시간 사이 손끝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어릴 적 아픔으로 인해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진우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만 거리를 유지하는 단절이겠죠.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늘 단절되지 않기 위해 살아온 지치고 외로웠을 진우의 세상에 처음 다가온 사람이 모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진우와 모운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걸, 또 진우의 세상에 모운이 들어오게 되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한 것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인 우리의 말은 날 것 그대로 사용되고 표현은 자극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들로만 구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또 실용적인 언어들만 남게 되고 그마저도 더욱 효율성을 찾아서 거칠어지고 줄여집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갖는 그 깊고 넓은 의미 말고 몇 가지 설명과 행위만으로 우리는 빨리빨리 정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배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 말이 진심을 담아 전달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 속에서 고립된 개인을 대표하는 게 바로 모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난기류를 만났다고 표현한 거고요. 비슷하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요? 속도는 맞는 건가요? 불안하지 않나요? 안전한 건가요? 우리도 사실 비슷한 난기류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없고 소리 사나운 시대에서 다 그렇지 뭐라고 생략하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하멜른의 쥐와 같은 거죠. 이방인처럼 전혀 다른 언어로 마음을 전하며 또 부딪히게 될 두 사람이 난기류를 지나 어떤 사랑을 이뤄가게 될지 그 따라가는 재미와 또 감동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